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려고요? 네. 이렇게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한 큐에 쉽게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당근! 바니. 앞 영상에서 우리가 조정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혹시 앞에 영상을 못 본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장 앞에 영상 먼저 보고 오세요. 여긴가? 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겼다고 했던 당신! 어떤 궁금증이? 아유 급발진해서 좀 무섭긴 한데 다시 그래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조정제도가 소송보다 편리하고 좋은 점도 많기는 한데 신청하는 건 소송처럼 좀 까다롭거나 다른 제약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해고 편견입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니까요.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 까다롭거나 제약이 있으면 안 될 말이죠. 오해라. 진짜 그런지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검증해 보면 되겠죠? 뭐든 물어봐 주세요. 아, 네, 확실히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자격이 있나요? 의료중재원의 조정 신청은 환자,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또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에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의 이해 당사자인 환자 그리고 의료인 모두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대리인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대리인의 범위는 법정 대리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 변호사, 또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의료중재원의 조정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니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을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제가 신청서를 잠시 봤는데 너무 어렵고 쓸 게 많던데 이거 작성할 수 있어요?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직접 방문 접수를 하시게 되면 신청서 작성 도움을 드리는 헬프 데스크가 운영 중이고요. 또 방문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문제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야,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영상이 있다니 이거 꼭 찾아봐야겠어요. 이제 신청서 작성도 했고 신청 준비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또 있을까요? 조정 신청 시 기본 서류가 있는데요. 조정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정 신청서 별지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있어야 하긴 하죠. 그리고 신청 시에 또는 신청 후에 추가로 내야 하는 자료가 있긴 한데요. 바로 의료사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의료사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요? 의료과실 증명은 의료중재원에서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니요? 증빙 자료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자료예요. 다만 본인만이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등록본 같은 거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해야 하는 증빙 자료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메모, 머릿속에 메모. 네. 준비해야 하는 증빙 자료로는 해당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체, 이송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진단서의 경우 후유장애 진단이 있다면 포함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치료비 영수증, 소득 관련 자료, 시술 전후 사진 등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확보해야 하나요? 진료 기록은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시면 언제든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람 복사는 본인과 또 가족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본인의 의료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의료기관이 거부한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에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보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10년이 안 지났는데 이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의료기관의 운영상 사정으로 관련 자료를 보관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보건소에 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관련 자료를 발급받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행히 법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게 조치가 된 것 같아서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준비할 땐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만 잘 확인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증빙 자료는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니지만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절차가 진행됐을 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정확한 검사 및 사실조사 등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본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증빙 자료를 다 준비하고 신청서까지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별도의 내용이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을 하셨다면 큰 문제가 없이 절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몇 가지 예외의 경우에는 접수가 안 되거나 절차가 진행돼도 각하될 수는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 그리고 조정 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 내용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 신청인이 조정 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및 형법상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건이 각하돼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각하요? 이게 뭐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정 신청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 절차상 요건에 맞지 않아서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 사건을 그대로 종료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청자 입장에선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도 중요하지만 신청이 각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네요. 당연하죠. 증빙 자료를 다 준비하고 제출했다고 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각하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저한테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네. 겁먹지 마세요. 만약 모든 조정 신청 준비를 마치고 조정 신청을 했지만 피신청인, 즉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영장을 내밀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수갑 채우고. 이 발언은 의료중재원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의료중재원에서는 네. 피신청인의 참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에도 조정 절차는 각하 처리돼서 종료됩니다.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난다고요? 아니 그럼 이제까지 준비했던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아쉽지만 이 경우에는 우선 조정 신청 제출 서류는 반환해드리고 또 납부 수수료도 환급해드립니다만 모든 사건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의 일부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화된 사건의 경우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신청하는데 제약이 없고 신청도 편하고 이 누구든 알고만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청이 쉬운 만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요. 오늘도 이해를 무척 잘하시는군요.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드립니다. 하지만 나 신청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엔 합리적인 절차가 좀 궁금한데요. 그건 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도 봐주세요.